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시작하는 상인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포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진행됐던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은 오늘 문을 열고 새로운 한 해의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매일 반복됐던 일상이지만 오늘 아침 상점의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주문서를 확인하고 배달 지역을 체크하면서도 올해는 왠지 바쁜 한 해를 맞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동료들과 건네는 짧은 새해 인사 속에는 한 해의 건강과 화합의 메시지가 담겨있고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는 웃을 일 가득한 새해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빵을 좀 더 신선하게 또 손님들이 신용할 수 있는 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이런 각 회사에서도 시무식과 함께 힘찬 2007년을 시작했습니다. 동포은행들은 지난해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 개선안을 계획하는가 하면 한 융자 회사는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타인종 시장 공략 등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한식당에서는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고 한인 마켓들은 상반기 세일 품목 선정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쪽에 페이멘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크레딧 같은 데 손색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월 페이멘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보강해서 지난 한 해 체감 경기가 불황이었던 탓에 새로이 시작되는 정해년 새해에 갖는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2007년 미국 경제는 불경기는 피할 것이지만 2%대의 저성장에 그치는 힘겨운 등반 경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분석가 60명의 전망을 분석해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2007년 미국 경제 전반의 GDP 성장률은 2.55%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상반기에는 2.3% 성장에 그칠 것이지만 하반기 들어 2.8% 성장으로 좋아질 것으로 월가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주택시장 냉각의 여파와 제조업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는 2%대 초반의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소비 지출도 견고해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택 몰기지 이자율 의무 변경 문제로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중산층 400만에서 500만 가구들이 올해와 내년 주택 몰기지 가운데 무려 1조 달러씩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민들은 주택 에퀴리의 축소와 고금리 모기지 부담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2007년 미국 경제의 저성장세와 심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의 단기 금리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작해 최소한 2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가 오는 4일부터 공식 회기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회기 초반 제기하게 될 이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계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약대로 회기 시작 이후 100시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줄기세포 연구 확대, 장학금 대출금리 인하에 관한 법안 등을 집중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괄적 이민개혁안 등 합법적 이민비자 쿼터 확대 등 이민 관련 법안들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처형 이후 최대 정치 현안으로 부상된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미군 증원 파견을 추진 중인 부시 대통령의 방침에는 강력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은 당초 공화당의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다짐했으나 상하원 장악 이후 다수당의 입지를 확인시킨다는 차원에서 공화당의 수정안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현금 소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공항 측은 $10,000 이상을 소지한 방문객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자국 국민은 물론 해외 거주자들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외환 신고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10,000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된 여행객은 365명으로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이 적발된 셈입니다. 이 중에는 미화 $10,000에서 $20,000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20,000에서 $30,000가 24%, $30,000에서 $40,000가 13%를 차지했습니다. $100,000 이상의 고액이 적발된 경우도 10건에 달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10,000 선의 경우 한국 거주민은 공항 내 외환 신고대에 간단한 신고만이 요구되며 유학생이나 여행업자, 해외 거주자는 지정거래 외국은행에서 미리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외환 신고법을 위반한 경우 소지 금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발매된 한인 2세 릴리언 리의 첫 R&B 음반이 시카고 음악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데뷔 앨범에서 릴리언 리는 작사, 작곡 등에 참여하는 등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민철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노래를 들은 기획사에서 음반 취입 제의가 오기 전까지 릴리언은 그저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My manager contacted me through MySpace because I had a couple of audio clips of me singing, and they contacted me through the website. Then they found me there, and it took me 3 months to sign with the management team, and then later on I signed with the record label. 지난 10월 발매한 첫 음반, 본격적인 홍보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기획사 홈페이지에는 이미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2세 학생들이 그렇듯이 릴리언도 어려서 바이올린을 배웠고 성가대와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릴리언 리는 UIUC를 졸업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공곡 보건학 마스터 과정에 있는 의학도이기도 합니다. 음반을 발표 후 신인 가수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릴리언은 아직 좋아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It just kind of fell into my lap, and it was an unexpected but pleasant surprise. And then, since the opportunity came my way, I decided to seize it and then see where it took me. 어머니 이순옥 씨도 가수로 음반을 내게 됐다는 딸의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아서 하는 음악이라면 가수의 길도 끝까지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다는 거 다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냥 뒤에서 밀어주려고 합니다. 첫 음반을 발표한 릴리언은 올해 기획사가 주최하는 LA 콘서트와 해외 음악 투어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백인이나 흑인 가수 아니면 한국의 젊은 스타들에 열광하는 한인 2세들. 릴리언은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의 감성을 노래에 담아 전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글로벌 트래블러지 선정 2006 최고 기내 서비스와 승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나의 이번 수상은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한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 지역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수상은 아시아나가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온 결과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트래블러지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여행 전문 잡지로 매년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항공사와 공항, 호텔 등 여행 관련 업계를 부문별로 선정,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유망 직종 리스트를 발표한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대표적 선호 직종인 변호사는 과대평가 직종으로 또 도서관 사서는 유망 직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직종의 급여, 사회적 지위와 함께 수련기간, 내부 경쟁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도서관 사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홍수 속에서 갈수록 중요해질 정보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직업 선택에도 웰빙이 강조되는 경향을 감안해 경쟁이 심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쾌적한 것도 사서직의 장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25개 유망 직종 중 9개를 건강 의료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 주자는 역시 의사지만 수련 기간이 길고 복잡한 의료 법규에 시달려야 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육 종사자는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각광받던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더 이상 유망 직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인도와 중국 현지에서 조달해 쓰는 기업들이 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통 뉴스입니다. 2007년 새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정해년이며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이 돼지띠의 해를 맞아 재물과 복의 상징인 돼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돼지떼가 우리 안에서 힘차게 뛰어놉니다. 올해는 정해년 돼지띠해. 12간지 동물 중 마지막인 돼지는 예부터 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용기와 자신감의 상징으로 신에게 바쳐졌고 최근에는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이 늘고 있을 만큼 영리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아주 미련한 것 같아도 이 대화를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막 뛰고 말처럼 뛰고 하지만은 제가 돈돌아 돈수나 하면 딱 멈춰서 귀를 쫑긋하고 뭐 대화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너무 귀엽고 그런 동물이에요.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황금 돼지띠해. 재물복을 타고난다 해서 역술가들 사이에서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해년은 오행상으로 정이라는 것은 불을 상징을 하고 불은 황금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붉은 돼지의 해에다가 다시 음양오행을 역산해서 황금돼지의 해라고 지칭을 하겠으나 문헌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띠의 표현은 호사가들이 조금은 과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과장으로 말미암아 희망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띠에 힘입어 올해는 임신과 출산붐이 예고되고 있고 대운이 온다고 해서 창업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물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황금 돼지띠해. 정해년 새해에는 한인 가정 모두가 복받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2007년 새해 처음으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는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정수 씨로 오늘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작년부터 이 같은 새해 첫 방문 민원인을 축하하는 행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한인부동산협회가 정기 이사회를 갖고 김종갑 현 회장을 재신임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이사회는 3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회장이었던 김종갑 회장의 연임을 찬성 2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부동산협회는 그동안 회장 입후보금으로 지불했던 $3,000 공탁금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했고 회원 회비 $10 인상과 1회에 한해 회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이 지난 29일 송년 파티를 겸한 회장 2취임식을 가졌습니다.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2006년 활동보고와 22회 고연환 신임 회장이 소개됐고 신구 회장단은 교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서는 또 서울고 개교 6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와 17회 졸업생들의 환갑맞이 기념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중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작가의 소설이 한국을 왜곡했다는 논란과 함께 교재 사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권장도서는 일본인 요코 가와시마 왓킨슨의 대나무 숲 저 멀리라는 자전적 소설로 2차 대전 종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의 잔혹성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와 함께 5학년에서 8학년까지 학생들의 권장도서로 포함됐으나 한국 관련 부분이 왜곡됐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매매 기준율 92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5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09.8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2.2원입니다. 오늘 증시는 임시 연방 공휴일로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를 나타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10마일대로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습도는 평균 60%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33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3일 수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가 예상됩니다. 4일 목요일 흐린 날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로 평년에 비해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5일 금요일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